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윈도우 자체를 다시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개인 파일은 유지한 상태로 초기화를 하거나 또는 완전하게 앱과 설정 전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을 선택하시고 우측에서 아래쪽에 있는 복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복구 옵션에 보시면 이 PC 초기화가 있죠. PC 초기화 선택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 파일 유지, 즉 앱과 설정을 제거하지만 개인 파일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든 항목을 제거합니다. 개인 파일과 앱과 설정까지 모두 제거하는 초기화 두 가지가 있죠. 내 파일 유지를 선택하면 앱과 설정은 초기화가 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 개인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 제거를 이용하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한 상황과 동일하게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초기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파일 유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윈도우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이 장치에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컬 다시 설치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장치에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게 되겠죠. 여기서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설정은 기본값으로 변경되고 개인 파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에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고 앱과 프로그램은 모두 제거가 되겠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한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초기화가 됩니다. 당연히 시간은 걸리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설정을 누르시면 PC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면서 윈도우가 초기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간단하게 윈도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도 내 PC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복구 드라이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윈도우 11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의 경우에는 부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는 굉장히 난감한데요.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어 두시면 그런 심각한 상황에도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위해서는 8기가 이상의 USB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8기가 이상의 USB 메모리가 준비되셨으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복구 드라이브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복구 드라이브라고 나오게 되죠.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고 물어보죠. 예 합니다. 그러면 복구 드라이브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되고요. PC를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PC를 초기화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아래쪽에 시스템 파일을 복구 드라이브에 백업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내 시스템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내 시스템 검사가 끝나게 되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 선택하라고 나오죠. 드라이브 공간이 16기가 이상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기가도 가능하지만 에러 없이 안전하게 복구 드라이브를 생성하시려면 16기가 이상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USB 메모리가 나오고 있죠? 자, 그 USB 메모리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항목이 삭제된다고 하죠. USB 메모리를 포맷을 한 다음 해당 USB 메모리를 복구 드라이브로 생성하게 됩니다. USB 메모리에 개인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미리 백업을 받아 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만들기 누르시면 USB 메모리를 복구 드라이브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복구를 할 때는 컴퓨터를 시동하기 전에 USB 메모리를 USB 단자에 꽂으신 다음 컴퓨터를 시동하게 되면 컴퓨터가
복구 메모리를 먼저 읽은 다음 윈도우 11을 다시 처음부터 복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윈도우 11이 제대로 시동되지 않을 경우고요.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떠 있는 상태에서 복구 드라이브로 복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시스템 선택하시고 아래쪽에서 복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고급 시작 옵션이라고 있죠. 디스크 또는 USB 드라이브에서 시작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작 설정 변경이라고 하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누르시고 USB 메모리를 USB 단자에 꽂아주시면 바로 복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되는 것과 동일하게 복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복구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으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USB 메모리에 복구 드라이버를 생성을 해 놓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백업과 복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백업을 해놓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윈도우 11은 기본적으로 백업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우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검색창에 복원 지점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복원 지점 만들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원 지점 만들기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속성에서 시스템 보호 탭에 있는 시스템 복원 지점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시점으로 시스템을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백업과 복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복원 지점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시스템 보호가 설정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대한 복원 지점을 지금 만든다고 하죠.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면 복원 지점이 설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스템을 백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스템 보호가 설정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대한 복원 지점을 만든다고 하죠. 지금 시스템, 즉 OS 윈도우 11은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복원과 백업은 C 드라이브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OS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만들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복원 지점을 식별할 수 있는 설명을 입력하라고 하죠.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은 자동 추가가 됩니다. 자, 보통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식별하기가 좋겠죠. 자,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복원 지점을 만드는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현재 시스템을 백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복원 지점이 설정됐죠? 닫기 합니다. 이제 지금 지정한 날짜에 복원 지점이 설정이 됐죠? 자, 그러면 나중에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날짜로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시스템 속성 창에 시스템 보호 탭으로 들어오신 다음 시스템 복원 눌러줍니다. 시스템 복원을 사용하면 컴퓨터 속도 저하되거나 응답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던가 또는 문서나 파일을 다운받았다던가 할 경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멀웨어에 감염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긴 시점 그 이전으로 시스템을 돌리게 되면 그 지점 이후에 설치된 드라이버라든지 내려받은 파일들,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전부 제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히 문제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누르시면 내가 지정한 복원 시점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복원 지점을 설정을 해두시면 문제가 생긴 시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하드디스크 공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복원 시점을 자주 만드시면 컴퓨터를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에 한 번 정도 만들어 두시면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바로 복원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날짜별로 설명이 쭉 나오죠. 자, 이 설명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누르시면
해당 복원 지점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26일에 윈도우스를 업데이트 했는데요. 만약 업데이트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26일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문제없이 원래대로 컴퓨터를 복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지금 26일 이전에 복원 시점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되면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복원 시점을 지정을 해 놓으셔야지만 해당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갑작스러운 컴퓨터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복원 시점을 지정을 해두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계정 암호 설정과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나오죠. 로그인 옵션 들어갑니다. 윈도우 11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핀번호 로그인, 보안키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저는 핀번호로 로그인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핀번호를 변경할 경우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고 핀 변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핀번호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상단에 기존 핀번호를 입력하고 아래쪽에 새 핀번호 입력한 다음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핀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컴퓨터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웹캠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웹캠이 설치되어 있으면 설정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 경우에는 지문 스캐너가 따로 있어야 되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지문 인식은 잘 쓰지 않겠죠. 자, 그 다음은 물리적 보안키가 있는데요. 물리적 보안키는 USB 메모리를 윈도우 로그인 보안키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USB 메모리 보안키가 없으면 윈도우에 로그인을 할 수 없죠. 자, 대부분 윈도우 설치할 때 핀번호로 로그인을 하도록 권장을 해서 이 핀번호로 로그인을 하실 텐데요. 핀번호 변경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이 파일 탐색기죠. 자, 파일 탐색기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폴더 아이콘 모양이 파일 탐색기인데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죠. 자, 좌측에는 홈과 갤러리가 기본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는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등의 카테고리가 보이게 되고 그 아래에는 드라이버가 나오게 됩니다. 홈을 누르게 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즐겨찾기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 컴퓨터의 즐겨찾기는 기본적으로 바탕화면과 다운로드,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이 가장 기본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보이는 이 바탕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운로드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뭔가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전부 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날짜마다 다운로드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뒤로 가기 누릅니다. 그 다음 문서인데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에서 생성한 파일들은 전부 여기 있는 문서에 저장이 됩니다. 문서로 들어가 보면 현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전부 나오죠. 자, 어도비 들어가시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요. 이 앱들에서 생성한 파일들은 전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 경우 문서는 텍스트 파일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파일도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 문서 폴더에 저장을 하는 앱은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앱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문서 폴더를 이용하는 앱들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이죠. 자, 이 사진 폴더도 사진을 생성하는 앱들은 여기 있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게 되죠. 프리즘 렌즈라든지
삼성 플로우라든지 이런 앱들은 사진 앱에 폴더를 만들어서 생성한 사진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내 개인적인 사진들도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사진 앱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음악과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이 생성한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파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찾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파일들은 각각 이 폴더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훨씬 쉽겠죠. 이런 관련된 파일들은 각각의 폴더에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현재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있고요. 지금 이것은 USB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에 설치된 드라이브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네트워크가 보이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있을 경우에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잘 없죠. 보통 NAS라든지 또는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바탕화면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나 파일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 있는 폴더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파일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은 미리 볼 파일을 선택하라고 하죠. 자,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그 파일이 미리 보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상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미리 보기가 없어집니다. 미리 보기를 누르면 나오겠죠. 되도록이면 미리 보기는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미리 파일을 볼 수 있어서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이용할 경우 이런 텍스트 파일들도 전부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보이는 파일이나 폴더를 어떤 식으로 볼지 여기에 나오게 되죠. 지금은 자세히로 나와 있는데요. 아주 큰 아이콘으로 선택하면 아이콘이 크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정보 창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그 폴더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위치라든지 수정한 날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의 경우도 선택하시면 그 파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죠. 유형에서 텍스트 문서라고 나오죠.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PDF를 선택하면 아크로벳 문서라고 나오고요. 문서를 선택하면 이렇게 텍스트 문서라고 유형에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파일의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미리 보기 창으로 바꾸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미리 보기로 볼 수도 있고 세부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이죠. 이름이라든지 수정한 날짜, 유형, 기타, 크기라든지 태그, 제목별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한 번에 찾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 다음은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폴더로 들어가면 현재의 위치가 위쪽에 나오게 되죠. 컴퓨터 안에 바탕화면에 컴파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자,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려면 그 윗단계를 선택해 주시면 윗단계가 보입니다. 이 경우는 드라이브 같은 곳에 들어갔을 때는 단계별로 찾아 들어갈 때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C 드라이브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C 드라이브에서 다른 폴더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폴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에 경로값이 전부 나오게 되죠. 현재 상태에서 윗단계로 갈 때는 그 부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윗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전체 경로를 보시고 바로 해당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검색 기능이 있죠. 현재 내가 들어온 위치를 검색을 해줍니다. 현재 바탕화면이기 때문에 바탕화면 검색이라고 나오고요. 제가 만약 E 드라이브로 들어왔다면 E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해주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폴더에 여러 개의 사진을 저장을 해놨는데 매번 들어가서 다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해당 드라이브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파일을 검색해 주시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대량의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라든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으로 찾으시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최대한 가까운 디렉토리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E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있는 폴더나 파일을 다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원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요 없는 폴더는 지우는 휴지통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 이름 바꾸기가 있죠.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 버튼 누르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F2 버튼 누르면 바로 바꿀 수 있죠. 이 기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카피와 잘라내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이 Ctrl C 카피, Ctrl X 잘라내기, 그 다음 붙이기 Ctrl V로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하거나 찾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기능이니까 잘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 작업 표시줄의 위젯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 기능은 하단 작업 표시줄 좌측에 보면 위젯 버튼이 있죠. 마우스를 위젯 버튼 위에 얹게 되면 위젯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위젯 창에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의 날씨라든지 최신 뉴스와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주식 정보라든지 게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에는 내가 원하는 여러 종류의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날씨, 사진, 스포츠, 게임, 팁, 할 일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관심 종목은 주식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 중에서 원하는 위젯을 선택한 다음 우측에서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위젯이 고정되죠. 그리고 그 위젯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앞뒤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의 경우도 날씨 위젯을 클릭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날씨 정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간대별 날씨 변화라든지 요일별 날씨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경우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뉴스를 볼 수가 있죠. 이 뉴스 위젯은 현재 실시간으로 이슈가 되는 뉴스라든지 또는 기존에 내가 찾아봤던 뉴스들을 종합해서 내 관심사에 맞는 위젯들을 올려주게 되죠. 그리고 해당 위젯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위젯을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그 다음 위젯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위젯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새 위젯 검색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앞서 본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위젯 버튼 위에 얹었을 때 위젯이 나오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마우스로 가리키면 위젯 보드 열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용 안 한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얹더라도 위젯이 나오지 않습니다. 날씨만 나오게 되죠. 클릭을 하면 그때 위젯이 나오게 되겠죠. 윈도우 이용을 하실 때 마우스가 위젯 위에 얹혀지게 되면 위젯 창이 나와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관심사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추천 주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주제가 따로 있을 경우 해당 주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관심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체크해 주시면 그 주제를 위주로 위젯에 뉴스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 자꾸 뉴스가 올라올 경우에는 해당 뉴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세개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 해당 주제를 지금 팔로우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걸 꺼주시면 더 이상 이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뉴스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뉴스를 볼까요? 다시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차단이라고 나오죠. 이 주제를 올리는 채널에 대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필요 없는 채널이나 주제를 차단을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는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뉴스가 올라오지 않게 됩니다. 이 위젯은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뉴스 볼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본인이 관심이 있는 주제를 제대로 설정해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작업 표시줄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0과 다르게 윈도우 11부터는 시작 버튼이 중간 쪽으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 위젯 버튼도 생겼죠. 이런 것들이 싫으실 경우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 창에서 레이아웃이나 아이콘들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우선 작업 보기라고 나오죠. 이 작업 보기를 켜게 되면 가상 데스크탑 버튼을 꺼낼 수 있죠. 끄면 여기 있는 가상 데스크탑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위젯 버튼도 끄게 되면 위젯이 없어지죠. 위젯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 키보드가 있죠. 이 터치 키보드는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서 터치 키보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터치 키보드를 꺼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사용 안 함으로 두거나 아니면 키보드가 연결된 것이 없을 경우에만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쓰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동작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맞춤이 현재 가운데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왼쪽으로 주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이 왼쪽으로 붙게 되죠. 이 레이아웃은 윈도우 10과 동일한 레이아웃이죠. 윈도우 10에 익숙하셔서 이 중앙에 나오는 작업 표시줄이 싫으실 경우에는 좌측으로 붙여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위젯이 작업 표시줄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를 누르면 또 위젯 창이 똑같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배치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단추 합축인데요. 이 기능은 웹브라우저 이용 시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웨일 브라우저나 크롬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아무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웨일 브라우저 창을 여러 개를 열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얹으면 이렇게 브라우저 창이 다 보이게 되죠. 이때 브라우저 창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 작업 표시줄로 들어가게 되고요. 해당 브라우저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창이 다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작업 표시줄 단추 합치기를 항상이 아니고 안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열린 창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가 전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은 항상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장이나 이런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도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놨을 경우 항상을 하지 않고 안함으로 주게 되면 각 창마다 다 따로 나오겠죠. 불편해서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 단추는 항상 합쳐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작업 표시줄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들이니까 본인에게 맞도록 설정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의 보안 상태 점검을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개인 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윈도우스 보안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호 영역 부분을 보시게 되면 현재 윈도우 11의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계정 보호,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 장치 보안, 이렇게 기본적인 보안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초록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각 부분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느낌표의 경우에는 작업을 권장하는 상태죠.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 대한 작업을 해야 할 게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정 보호는 X라고 되어 있죠. 작업이 필요한 경우죠. X 표시가 나온 부분은 꼭 설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느낌표는 해당 작업을 권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체크 표시는 완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윈도우스 보안 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보안 한눈에 보기 창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 메뉴들이 좌측에 보이게 되죠. 여기에서 권장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 위협은 없다고 나오죠. 하지만 느낌표가 나온 이유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원드라이브를 설정해서 좀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하라는 건데요.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은 계정 보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필요한 상태라고 앞서 나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초록색 체크가 되어 있고 동적 잠금 부분에만 X로 되어 있죠. 동적 잠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페어링된 휴대폰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X라고 표시가 된 건데요. 이 경우는 동적 잠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 없겠죠. 앞서 보신 대로 보호 영역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보안 상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바이러스나 멀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은 바이러스나 멀웨어로부터 여러분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이용하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무료 프로그램을 쓰고 계실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 들어가시면 윈도우스 보안 열기라고 있죠? 윈도우스 보안 열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이러스 위협 방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위협 상태가 나오죠. 자,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시스템에 바이러스나 멀웨어가 침투되어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옵션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있죠. 빠른 검사는 여러분의 시스템 폴더 위주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속도는 빠른 대신에 그 외의 구역에 감염되어 있는 것들은 찾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전체 검사는 여러분 저장 공간 전체를 검사해 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파일 하나씩 전부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자,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용자 지정 검사는 여러분이 특별히 의심이 되는 그런 폴더나 파일이 있을 경우 해당 폴더나 파일만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오프라인 검사의 경우에는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즉 멀웨어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세 가지 검사로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 검사를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가 재시동되면서 시동되는 순간부터 바이러스의 위협이 없는지를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자꾸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빠른 검사를 이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용자 지정 검사의 경우는 의심이 되는 파일이나 폴더를 검사하는데 주로 외부에서 이용하던 USB 메모리를 검사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았는데요. 사용자 지정 검사를 이용을 해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검사 선택하고요. 지금 검사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검사할지 여기서 물어보죠. 자, USB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폴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검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6개 파일 검사하는데 1초 걸렸네요. 금방 끝났죠? 현재 위협은 없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이용하던 USB 메모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에 연결한 후에 항상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검사하기 전에 USB 메모리를 열면 안 되겠죠. 자, 만약 USB 메모리에 바이러스나 멀웨어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여는 순간 바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를 열지 마시고요. 이 검사 옵션을 이용을 해서 해당 USB 메모리를 직접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바이러스나 멀웨어로부터의 위협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인터넷으로부터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랜섬웨어 방지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개인정보 및 보안 들어가신 다음 윈도우스 보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 열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랜섬웨어 방지라고 나오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랜섬웨어 방지 관리로 들어갑니다. 이 랜섬웨어는 바이러스나 멀웨어와는 다르게 감염이 되게 되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가 전부 암호화가 돼서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이나 폴더의 잠금을 풀려면 해당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한 해커에게 암호화폐를 지불을 하고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아예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랜섬웨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랜섬웨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어된 폴더 액세스를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알려지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의 파일이나 폴더 또는 메모리에 침투하려고 할 경우 그것을 막아주는 거죠. 보통 이 랜섬웨어 방지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반드시 이 랜섬웨어 방지도 제대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한된 폴더 액세스 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호된 폴더로 들어가서 보호된 폴더 목록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폴더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된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현재 보호된 폴더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도큐멘트 폴더와 사진 폴더, 비디오, 음악, 즐겨찾기 폴더가 지금 기본적으로 보호된 폴더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폴더들은 여기 있는 보호된 폴더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 폴더 선택하시면 그 폴더도 추가가 돼서 보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호된 폴더들은 랜섬웨어로부터 100% 안전하게 보호가 되죠. 중요한 폴더는 반드시 폴더를 추가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자료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기본 설정되어 있는 폴더들은 제거를 할 수 없지만 직접 추가한 폴더들은 제거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제거를 누르시면 해당 폴더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폴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름만 지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차단된 기록도 확인할 수가 있죠. 차단 기록을 보시면 최근에 랜섬웨어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전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설정을 원드라이브로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드라이브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파일들이 전부 막혔을 경우에도 언제든지 원드라이브에서 여러분 시스템 자체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랜섬웨어 부분 꼭 체크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윈도우 11의 방화벽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모두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어 있죠.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윈도우 11의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그런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시스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및 보안 들어가신 다음 윈도우스 보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윈도우스 보안 열기 눌러줍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선택해 주세요. 자, 이때 도메인 네트워크는 켜져 있어야 되겠죠. 개인 네트워크도 당연히 켜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용 네트워크도 켜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세 가지 방화벽이 다 켜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있는 방화벽에서 앱 허용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디펜더에서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앱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기능이나 앱 또는 생소한 이름들은 인터넷에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고 필요 없는 앱이나 기능들은 선택을 하신 다음 설정 변경 버튼을 누르시고 앞쪽에 있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앞으로는 해당 앱이나 서비스는 방화벽을 통한 통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앱이나 기능들은 전부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아무거나 차단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이용하지 않는 앱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다거나 또는 생소한 앱이나 기능들이 있을 경우 네이버에서 해당 이름으로 꼭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가끔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된다든지 할 때 방화벽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도메인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 자,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네트워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방화벽이 켜져 있죠. 자,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들어오는 연결해 보시면 허용되는 앱 목록에 있는 연결을 포함해서 들어오는 연결을 모두 차단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다운로드 한다거나 업로드 한다거나 또는 웹페이지를 내 화면에 표시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인터넷이 갑자기 제대로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들어오는 연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나머지 개인 네트워크나 공용 네트워크도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방화벽 알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알림 관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알림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도 켜놓도록 하세요. 최근 활동 및 검사 결과라든지 위협이 발견됐다든지 또는 파일이나 활동이 차단됐을 경우에 알림이 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죠. 내 컴퓨터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은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방화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종합 강좌는 1강 컴퓨터를 끄고 켜기 및 절전과 로그아웃부터 100강 디지털 화이트보드 사용법까지 전 과정을 한 번 결제로 장소와 시간, 기기를 가리지 않고 평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 우측에 전 과정이 목차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수업이 있을 경우 바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강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강의의 링크는 아이비구육 채널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거나 본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과정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컴퓨터의 마스터에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